최악의 그지 같은 바닥에서 삼성전자도 팔고, 현대차도 팔고, 네이버도 팔고, 카카오도 팔고, 셀트리온도 팔고, SK도 팔고, NC소프트도 팔고, 분산되어 있는 2차전지 종목들도 팔고, 그냥 다 팔고, 내년 상승장과 2025년 이후 폭등장에서 가장 많이 오를 단 두 종목 포트폴리오로 통일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투자금융회사인 파이퍼 샌들러가 리튬 수요를 공급이 초과하는 가운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리튬 채굴 기업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리튬 시장은 리튬 수요 증가와 동시에 리튬 공급 증가로 광범위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것이 경제적 요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높아 신차 구입 비용이 더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에 시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요? 경기 사이클의 문제라면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며 물량을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내용을 더 뜯어보면 전반적으로 2030년 전기차용 리튬 수요 추정치를 약 15% 낮췄는데요. 실제로 이는 2030년에 전기 자동차가 4천만 대에서 4,500만 대가 판매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전 예상보다 800만 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는 없겠으나 이런 건 어차피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 성장기에 도래하면 말 바꾸는 거죠? 어쨌든 이 보고서대로라고 해도 올해 전망되는 전기차 판매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5배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2차 전지 분위기를 보면 역성장이라도 하는 분위기이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미래의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치는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으나 어차피 크게 성장하는 시장을 놓고 난리 부르스를 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과도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불안 심리가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반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지 같은 리튬 가격을 보면 올라올 만한데 못 올라오고 있죠. 그지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된 이유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세상의 내연 기관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둔화된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쌓여있는 리튬 재고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지금과 같은 그지 같은 리튬 가격이 지속된다면 리튬을 채굴하는 입장에서도 생산을 조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고 소진 과정을 거치면서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게 되니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보면 지난 저점 수준에 있는 리튬 가격이 분위기상 최저점을 경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의 문제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탄산 리튬 대부분을 중국 리튬 생산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어 중국 리튬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의 탄산 리튬 생산 능력은 43만 톤에 달했고 간펑 리튬과 텐치 리튬은 각각 연간 43,000톤, 34,500톤 수준의 탄산 리튬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스촨성, 장시성, 칭하이성 등의 광산에서 탄산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호주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세계 각국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글로벌리 리튬을 채굴하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 조절을 한다면 재고가 소진되면서 빠지기만 하는 리튬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재차 반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리튬 업체들의 생산량 조정으로 재고 수준이 완화돼 조만간 탄산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며 탄산리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생산을 임시 중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전해보자면 중국 지춘 리튬 인더스트리와 성신 리튬 에너지는 최근 라인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발표했고요. 또 최대 리튬 회사 중 한 곳인 감펑리튬은 최근 멕시코 광업국으로부터 소노라주 지역 광산 9곳에 대한 채굴권을 취소당하면서 리튬 프로젝트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펑리튬은 올해부터 리튬 생산에 돌입하여 1차년도에 탄산리튬 약 17,500톤, 2차년도부터 매년 35,000톤을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리튬 기업들이 생산을 조절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요즘 2차전지 투자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리튬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니 매일 빠진다고, 죽겠다고, 한강 간다고, 생지랄 떨지 말고 시기적인 문제는 잘 극복하고 초장기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길게 보는 투자 마인드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 투자를 단타하려고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치 단타쟁이처럼 그러지 좀 맙시다. 마치 단타쟁이처럼 그러고 계셔서 최근 포스코홀딩스 IR에서의 회사가 보는 리튬 전망을 보면 리튬 가격이 시장에서 재형성되는 과정이지만 2만 달러대 수준을 가이던스로 삼고 있다고 답했고요. 관련 업계에서는 리튬 가격이 톤당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신규 광산 개발 등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리튬 가격이 2019년 이전과 같이 1만 달러 이하, 1만 달러 초반대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용 양극재의 주요 소재인 리튬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하고 지난해부터 아르헨티나 현지에 25,000톤 규모의 염수 리튬 1단계 상하공정을 건설 중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생산을 준비하는 염호가 해발 4,000m에 위치하다 보니 현지 도로 사정에 따라 부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염호가 위치한 고지대에서 부두까지 가는 방법을 포스코플로우와 개발 중이라며 칠레 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치는 두 가지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이동 시 3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정확한 비용은 추후 재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리튬 가격 대비 크게 부담이 가는 수준의 물류비는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리튬 가격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2025년 이후가 되면 전기차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로 대체되는 속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당장의 시기적인 문제로 흔들린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회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우여곡절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